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한 선수의 조용한 선택이 왜 한국 야구와 콘텐츠 생태계 전체를 흔들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단순한 해외 진출처럼 보였던 이 결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전혀 다른 질문들을 우리 앞에 던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개인의 도전을 넘어 지금 우리가 스포츠와 콘텐츠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묻는 기록입니다. 처음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대부분의 반응은 짧은 의문으로 시작됐습니다. 선성권, 중국행. 단 몇 글자의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해석과 감정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 왜 중국이었을까? 그리고 이것을 과연 프로 진출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화려한 기자회견도 대대적인 보도도 없었기에 오히려 이 선택은 더 큰 상상과 오해를 불러왔습니다. 조용했기 때문에 더 시끄러웠고 단순했기 때문에 더 복잡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결정은 충동도 도피도 아니었습니다. 선성권의 중국행은 개인의 커리어 선택인 동시에 불꽃야구라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온 맥락과도 깊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불꽃야구는 단순한 예능이 아니라 더 이상 설 자리를 찾지 못한 선수들에게 다시 한번 마운드에 설 기회를 제공해온 무대였습니다. 그 무대 위에서 쌓인 이야기와 감정이 있었기에 그의 선택은 단순한 이적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 리그의 수준을 먼저 떠올립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는 평가, 시스템의 한계, 그리고 한국이나 일본, 미국과 비교되는 간극, 이런 지적들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판단이 모든 것을 설명해주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이 공식적으로 운영되는 프로리그이며 선수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야구를 직업으로 이어갈 수 있게 하는 무대라는 점입니다. 야구를 계속할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가장 현실적인 보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선성권의 선택은 그래서 더 많은 질문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도전인가? 아니면 구조가 만들어낸 선택인가? 그리고 우리는 과연 이 결정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는가? 기록과 성적만으로 판단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 이면에 있는 생존과 지속의 문제를 함께 바라봐야 하는가? 그의 중국행은 단순히 국경을 넘는 이동이 아니라 한국 야구가 놓치고 있던 현실을 정면으로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한 선수의 선택을 넘어갑니다. 이 결정이 가능했던 배경, 그리고 그 선택이 불꽃야구라는 콘텐츠와 어떻게 맞물리며 더 큰 논쟁으로 번져가게 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중국 리그라는 무대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왜 이곳이 어떤 선수들에게는 마지막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는지를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중국 리그라는 이름이 언급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하나의 결론이 떠오릅니다. 수준이 낮다, 경쟁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실패한 선택지라는 이미지입니다. 선성권의 중국행이 공개되자마자 쏟아졌던 반응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결정을 커리어의 후퇴로 규정했고 또 다른 일부는 불꽃야구라는 프로그램의 서사가 만들어낸 착시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반응들은 대부분 중국 리그를 결과만으로 판단한 시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냉정하게 말해 중국 프로리그는 아직 완성된 무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팀 수는 제한적이고 리그 운영 기간도 짧으며 시스템 전반이 한국이나 일본처럼 정교하게 다듬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미완성의 상태가 역설적으로 다른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경쟁이 과열되지 않았기에 기회가 존재하고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한국 야구 구조와는 전혀 다른 공간이 열려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 리그는 정상에 오른 선수들의 무대가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선수들의 무대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는 이 리그가 취미나 이벤트성 무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국 프로리그는 공식적으로 계약을 맺고 임금을 지급하며 선수에게 직업으로서의 야구를 제공합니다. 연봉 규모는 크지 않을 수 있지만 독립야구나 방출 이후 갈 곳을 잃은 선수들에게는 결코 가볍지 않은 조건입니다. 무엇보다 야구를 계속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선택지가 존재한다는 점이 결정적입니다. 이는 기록이나 명성보다 생존과 지속의 문제에 더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선성권의 선택이 의미를 갖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이미 비선수 출신이라는 한계를 넘어서
불꽃야구라는 무대에 섰고 다시 한번 중국이라는 낯선 환경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도전서사가 아니라 한국 야구 생태계가 놓치고 있던 경로를 드러냅니다. 모든 선수가 KBO 일꾼으로 향할 수는 없고 모든 꿈이 동일한 방향으로 이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야구를 계속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선수들에게 선택지는 필요합니다. 중국 리그는 바로 그 빈틈에 놓여 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평가절하되지만 동시에 아직 굳어지지 않았기에 가능성이 열려있는 시장입니다. 일부 지도자들이 이 무대를 경험의 가치로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승패보다 중요한 것은 마운드에 오를 기회이며 실전에서 공을 던지고 타자를 상대하는 경험은 어떤 훈련보다도 강한 자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결정구와 같은 약점을 보완해야 하는 선수에게는 반복된 실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면 선성권의 중국행은 무모한 선택이라기보다는 구조를 읽은 선택에 가깝습니다. 한국 야구가 제공하지 못한 시간을 다른 무대에서 확보하려는 시도입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명예가 아니라 지속이었고 안전한 길이 아니라 가능성이 남아있는 길이었습니다. 중국 리그는 그래서 도피처가 아니라 또 하나의 시험대가 됩니다. 이제 질문은 조금 달라져야 합니다. 중국 리그의 수준이 충분한가가 아니라 왜 이런 선택이 필요한 선수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가입니다. 이 질문은 곧 불꽃야구라는 프로그램의 존재 이유,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둘러싼 갈등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선성권의 선택을 둘러싼 전문적인 평가와 함께 불꽃야구가 만들어낸 또 다른 논쟁의 중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성권의 중국행을 둘러싼 논의가 감정과 추측으로 흐를 때 비교적 냉정한 시선을 유지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현장을 오래 지켜본 지도자의 평가였습니다. 그는 이 선택을 미화하지도 깎아내리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선수로서 선성권이 가진 장점과 한계를 정확히 짚어냈고 왜 지금 이 시점의 경험이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평가는 응원이 아니라 분석이었고 기대가 아니라 현실에 가까웠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된 부분은 선성권의 투구가 가진 구조적인 한계였습니다. 타자를 확실히 제압할 수 있는 결정구의 부재, 그리고 승부 상황에서 주저하는 성향은 이미 여러 차례 드러난 약점이었습니다. 구위나 체력만으로는 일정 수준 이상을 넘기 어렵다는 점 역시 냉정하게 지적됐습니다. 이는 감정적인 비판이 아니라 프로의 세계에서 반드시 넘어야 할 조건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문제를 덮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지도자는 해결책 역시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변화구의 완성도, 그리고 자신감 있는 승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선수의 성격과 습관을 단기간에 바꾸는 것은 지도자의 의지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한계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무대가 의미를 갖습니다. 완벽한 결과를 요구받는 환경이 아니라 실패를 감내하며 반복할 수 있는 무대이기 때문입니다. 실전에서 던지고, 맞고, 다시 던지는 과정 자체가 훈련이 되는 공간입니다. 이 대목에서 중국 리그의 가치는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승패보다 기회가 우선되는 무대, 성적보다 경험이 축적되는 환경. 지도자는 바로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마운드에 오를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기회를 잃지 않는 것이 지금의 선성권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는 당장의 화려함보다 장기적인 생존을 선택한 결정으로 읽힙니다. 야구 관계자들 역시 이 선택을 다른 각도에서 평가했습니다. 비선수 출신이라는 출발점, 그리고 불꽃야구를 통해 다시 무대에 선 과정 자체가 이미 쉽지 않은 여정이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해외 도전이 더해졌다는 사실은 결과와 상관없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선택이라는 평가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서로 다른 지도자 아래에서 경험을 쌓아온 시간은 기록으로 남지 않더라도 선수 개인에게는 축적되는 자산이라는 시선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평가들은 한 가지 공통된 결론으로 모입니다. 선성권의 중국행은 성공을 보장받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 않기 위한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이 선택은 기대를 낮춘 대신 시간을 확보했고 체면을 내려놓은 대신 경험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불꽃야구라는 프로그램의 존재가 다시 떠오르게 됩니다. 불꽃야구는 단순한 예능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서 선수들은 다시 평가받았고 다시 기회를 얻었습니다. 선성권 역시 그 흐름 속에서 주목을 받았고 그 주목이 중국이라는 무대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연결 지점에서 전혀 다른 갈등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개인의 도전과
컨텐츠의 권리, 그리고 프로그램을 둘러싼 법적 판단이 얽히며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불꽃야구를 둘러싼 갈등과 그 파장이 어떻게 확산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선성권의 도전이 조명을 받는 동안 불꽃야구를 둘러싼 또 하나의 흐름은 훨씬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프로그램의 연장선에 불과해 보였던 문제가 어느 순간 법원의 판단과 맞물리며 전혀 다른 국면으로 들어섰습니다.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는 소식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불꽃야구라는 콘텐츠의 존재 자체를 다시 묻게 만드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법원은 불꽃야구가 특정 프로그램의 후속 시즌을 연상시키는 요소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정 이후 상황은 숨가쁘게 움직였습니다. 제작사의 공식 입장이 발표됐고 본방송 공개 이후 전편 비공개 조치가 이어졌으며 일부 콘텐츠는 업로드와 삭제를 반복했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복잡한 법적 공방처럼 보였지만 내부에서는 훨씬 더 직접적인 충격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콘텐츠가 사라지고 선수와 제작진이 함께 쌓아온 시간의 기록이 한순간에 공백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불꽃야구는 더 이상 하나의 예능 프로그램으로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선수 개인의 도전이 담긴 공간이었고 동시에 시청자들이 감정을 투자해온 이야기의 축적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처분 결정 이후의 혼란은 단순히 제작진의 문제가 아니라 콘텐츠를 소비해온 팬들에게도 직접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콘텐츠는 과연 누구의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특히 논란의 중심에 섰던 것은 유튜브를 통한 콘텐츠 삭제 과정이었습니다. 법적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기 이전에 수차례 신고와 삭제가 반복되면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권리보호라는 명분과 달리 결과적으로는 독립제작사의 활동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방송사가 가진 구조적 우위가 어디까지 정당화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꽃야구에 출연했던 선수들의 위치 역시 다시 조명됩니다. 그들은 방송사의 자산이 아니라 각자의 커리어를 가진 독립된 개인들입니다. 유니폼과 프로그램의 형식은 바뀔 수 있지만 선수 개인이 쌓아온 기록과 노력까지 소유될 수는 없습니다. 불꽃야구가 예능의 틀을 갖고 있었을 뿐 그 안에서 벌어진 경기는 연출 없는 실제 야구였다는 점이 강조되기 시작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가처분 결정은 단순히 한 프로그램의 향방을 가르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콘텐츠 제작의 경계, 출연자의 권리, 그리고 시청자가 소비하는 이야기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드러냈습니다. 선성권의 중국행과 불꽃야구를 둘러싼 갈등은 서로 다른 이야기처럼 보였지만 이 지점에서 하나로 연결됩니다. 개인의 선택이 콘텐츠의 흐름과 충돌할 때 그 책임과 권리는 어디에 놓여야 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법원의 판단을 넘어 그 상황을 지켜보던 사람들의 목소리로 이동합니다. 가처분 결정 이후 처음으로 집단적인 의견을 표출한 이들은 제작진도 방송사도 아닌 팬들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침묵하던 시청자들이 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그 목소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처분 결정 이후 가장 먼저 침묵을 깬 주체는 예상 밖의 존재였습니다. 제작진도 출연자도 아닌 시청자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콘텐츠의 흐름을 지켜보기만 하던 팬들은 어느 순간 더 이상 관객의 자리에 머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불꽃야구를 둘러싼 상황이 단순한 프로그램 중단을 넘어 자신들이 지켜보고 선택해온 콘텐츠의 의미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12월 말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된 성명문은 그 출발점이었습니다. 이 글은 감정적인 항의나 일방적인 응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매우 정제된 언어로 콘텐츠와 시청자, 그리고 창작자의 관계를 다시 팬들은 먼저 시청자가 출처를 혼동할 수 있다는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이미 시청자들은 제작 주체의 변화와 맥락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자신들이 선택한 것은 방송사가 아니라 기획과 출연진의 진정성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성명문에서 특히 강조된 부분은 출연진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문제제기였습니다. 선수들은 프로그램이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라 각자의 커리어와 시간을 통해 이미 가치를 증명해온 독립된 개인이라는 주장입니다. 불꽃야구는 그들의 이야기를 담아낸 하나의 그릇이었을 뿐 선수 개인의 서사와 노력까지 소유할 수는 없다는 인식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특정 프로그램을 옹호하는 논리가 아니라
출연자의 권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핵심 쟁점은 유튜브 콘텐츠 삭제 과정이었습니다. 법적 판단이 확정되기 전부터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신고와 삭제는 팬들의 눈에 권리 보호보다는 영업 방해에 가깝게 비쳤습니다. 방송사가 가진 구조적 우위가 독립 제작사의 활동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사용될 때 그것이 과연 공정한 경쟁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이 자연스럽게 뒤따랐습니다. 이 지점에서 팬들은 더 이상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니라 콘텐츠 환경의 한 축으로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성명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청자의 문화 향유권에 대한 언급은 논의를 한 단계 더 확장시켰습니다. 방송사 간의 이해관계 다툼으로 인해 세대와 계층을 넘어 즐길 수 있었던 콘텐츠가 사라지는 것은 결국 시청자 전체의 손해라는 주장입니다. 창작의 자유와 공정한 경쟁 환경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특정 제작진이나 출연자에 그치지 않고 산업 전체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는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팬들의 집단적인 목소리는 불꽃야구를 둘러싼 논쟁의 성격을 바꿔놓았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내부자들만의 분쟁이 아니었고 콘텐츠를 소비하고 선택해온 대중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의 장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성명은 한국 야구 콘텐츠 역사에서 드물게 나타난 사례로 평가됩니다. 팬들이 감정적 지지를 넘어 권리와 구조의 문제를 논리적으로 제기한 첫 시도였기 때문입니다. 선성권의 도전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방향을 틀게 됩니다. 한 선수의 꿈을 지켜보던 팬들은 이제 그 꿈을 담아내는 콘텐츠의 권리와 책임까지 함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결국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향합니다. 개인의 꿈과 콘텐츠의 소유, 그리고 그것을 소비하는 시청자의 위치는 과연 어디에 놓여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논쟁이 던지고 있는 가장 큰 질문과 앞으로의 가능성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다시 한 선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야구를 계속하고 싶다는 의지는 과연 어디까지 존중받아야 하는가라는 물음입니다. 선성권의 선택은 기록이나 성적 이전에 직업으로서의 야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그 선언이 콘텐츠와 결합되는 순간 개인의 꿈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만 남지 않게 됩니다. 프로그램, 제작진, 방송사, 그리고 시청자까지 얽히며 선택의 무게는 훨씬 커졌습니다. 불꽃야구를 둘러싼 갈등은 이 지점에서 스포츠와 예능의 경계를 다시 드러냅니다. 예능이라는 형식을 띠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벌어진 것은 연출된 드라마가 아니라 실제 경기였고 실제 선수들의 시간과 몸이 투입된 과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물은 누구의 것인가 라는 질문은 피할 수 없습니다. 방송사의 기획자산인가? 제작진의 창작물인가? 아니면 출연자와 시청자가 함께 만들어낸 공동의 기록인가?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법원의 판단은 하나의 기준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모든 답을 대신해주지는 않습니다. 법적 소유와 사회적 인식 사이에는 언제나 간극이 존재합니다. 가처분 결정 이후 팬들이 처음으로 집단적인 목소리를 냈다는 사실은 이 간극이 더 이상 무시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감정적인 반발이 아니라 콘텐츠를 소비하는 주체로서 스스로를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이 과정에서 분명해진 사실 하나는 더 이상 침묵하는 주체가 없다는 점입니다. 선수는 자신의 진로를 선택했고 제작진은 창작의 권리를 주장했으며 팬들은 시청자의 판단을 존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각자의 위치는 다르지만 모두가 기존의 질서에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질문들이 충돌하며 만들어내는 긴장은 불편하지만 동시에 변화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선성권의 중국행과 불꽃야구를 둘러싼 논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향후 법적 판단의 흐름, 제작진의 대응, 그리고 팬들의 지속적인 목소리는 한국 야구 콘텐츠의 방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남길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건은 하나의 프로그램이나 한 선수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비슷한 선택과 갈등이 반복될 때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를 미리 묻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결국 남는 질문은 단순합니다. 꿈을 이어가려는 개인의 선택과 그 꿈을 담아내는 콘텐츠의 권리,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시청자의 판단은 어떤 균형 위에 놓여야 하는가라는 물음입니다. 명확한 정답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번 일을 계기로 선수도 제작자도 팬도 더 이상 수동적인 존재로 남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목소리들이 어떤 방향으로 모이고 어떤 변화로 이어질지는 이제 한국 야구와 콘텐츠 산업 전체가 함께 지켜봐야 할 다음 장면이 되었습니다.